무릎 수술 예약 취소하고 지리산 정상을 오른 76세 어르신 이야기. 믿기시겠습니까? 그분은 무릎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딱 3분, 딱 한 부위. 그 부위를 매일 풀어줬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무릎만 계속 치료하셨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럼 평생 아픕니다. 왜냐면 진짜 망가진 건 무릎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처음 3분 동안은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과장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 무릎 통증이 사라진 분이 이미 8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걸음을 조금만 옮겨도 종아리가 당기고 무릎 주변이 아프고 밤에는 쿡쿡 쑤셔서 잠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의외였습니다. 무릎 연골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었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줄 아셨지만 실제로는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은 고통을 느끼는 최종 지점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물러 보셨죠. 파스 붙이고 침 맞고 약도 드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좋아지다가 또 아파지진 않았나요? 그게 바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짜 원인을 들으시면 무릎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82세 박정자 할머니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늘 무릎이 시큰하고 걷다 보면 무릎 앞쪽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선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했고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으셨지만 통증은 계속되셨습니다. 그런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체크해보니 단단하게 뭉쳐있고 고관절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3분만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박정자 할머니는 시장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줄었고 그 다음엔 걷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나는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그동안 무릎한테만 미안했구나.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무릎은 희생자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척추부터 골반,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이 잘못된 자세로 움직이다 보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중 중둔근이라 불리는 부위는 무릎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관절도 잘 굽혀지지 않고 엉덩이는 점점 굳어갑니다. 그 결과 무릎이 견디지 못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마사지하는 건 연기만 끄고 불씨는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불을 꺼야 다시 안 타오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다면 무릎에 2배 이상의 하중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걷는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다리를 끌게 되고 무릎에 무리가 집중됩니다. 고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야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입니다. 무릎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위지만 충격을 처음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발목이 딱딱하게 굳으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 부담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만 보십니다. 주사 맞고 약 드시고 운동을 시작하셔도
무릎만 쓰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도 처음엔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딱 3분, 엉덩이와 고관절을 매일 풀어주신 이후 지금은 손주 손잡고 뒷산까지 오르십니다.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한 결과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순서, 제대로 된 부위, 제대로 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망가진 건 그보다 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진짜 부위를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로 집중해야 할 부위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보기 위한 근육이 아닙니다. 보행 시 체중의 중심을 잡아주고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걷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릎으로 향합니다. 특히 중둔근, 이 중둔근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무릎 퇴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매일 3분씩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82세 박정자 어르신은 낮에도 통증이 있었고 밤에 잘 때도 무릎을 쭉 펴면 찌릿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 3가지를 딱 2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괜찮고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우리가 앉고 서고 걸을 때 회전과 굴곡을 담당하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굳어지면 무릎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몸은 유연성을 잃고 무릎에만 불필요한 압력이 쏠립니다. 고관절이 굳어 있을 때는 특히 걷는 모습이 삐뚤빼뚤해지고 양쪽 다리의 보폭도 달라지며 허리까지 틀어지기 쉽습니다. 고관절은 몸 전체 균형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 무릎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고관절을 위한 회전 스트레칭,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하루 3분,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실제로 79세 김영철 어르신이 왼쪽 무릎이 심하게 붓고 아침마다 절뚝거리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연골이 다 닳았다고 했고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관절 회전 스트레칭을 권해드렸고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양손에 장바구니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 아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무릎만 미워했는데 진짜 나를 괴롭힌 건 고관절이었다는 걸 이 나이 돼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릎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놓치기 쉬운 핵심 부위,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은 우리가 걷는 동안 가장 먼저 땅에 닿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뻣뻣하면 발바닥이 퉁퉁 부으면서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그대로 커집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그 아래에 있는 발목이 먼저 유연해야 합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도 발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한쪽 발만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에 파스만 붙이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루 3분씩 실천하신 뒤 이제는 지하철 계단도 가볍게 오르내리십니다. 이 모든 걸 듣고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무릎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우리 몸은 연결돼 있습니다. 한 부위가 망가지면 그 주변이 그 충격을 대신 받고 결국 가장 약한 곳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곳이 바로 무릎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위쪽 어딘가 혹은 아래쪽 어딘가가 먼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찾아서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가 지금껏 해온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3분 스트레칭을 부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이때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배꼽을 다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엉덩이 바깥쪽이 당기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 그 자세로 30초 유지합니다. 좌우 반복해서 3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중둔근의 긴장을 풀어줘 무릎으로 향하는 하중을 확 줄여줍니다. 82세 박정자 어르신은 이 동작을 처음엔 따라하기 어려워하셨지만 5일 정도 지나고 나선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고관절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을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껴안고 몸통을 넘긴 쪽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회전하면서 엉덩이 깊숙한 곳이 당기고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역시 한쪽당 30초, 좌우 반복해서 3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굳은 부분을 풀어주고 걸을 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79세 김영철 어르신이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신 뒤 걸음걸이가 안정돼서 허리 통증까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 유연성 스트레칭입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을 가볍게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앞쪽 다리에 체중을 살짝 실으며 뒤쪽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발목과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당기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좌우 각각 30초, 3회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 위쪽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아래쪽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발목의 탄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이 동작을 하시고 나서 처음엔 종아리가 아팠다고 하셨지만 3주 후엔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매일 3분씩 하루 한 번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면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줄어들고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순한 습관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변화를 겪게 되실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91세 어르신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몸이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외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이해하고 다독여주면 몸은 다시 우리를 걷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혹시 무릎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기부터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무릎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그곳을 풀어주면 무릎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닙니다. 진짜 망가진 건 그 위에 있던 우리 삶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70대였던 어떤 분과 처음 상담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이름은 정순택 어르신이셨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받으신 뒤 무릎 통증으로 고생 중이셨습니다. 어르신은 늘상 목발을 짚고 다니셨고 한쪽 무릎은 거의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정순택 어르신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엉덩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관절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몸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며 무릎만 접히는 이상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무릎은 지금 너무 아프지만 사실은 고관절이 10년 전부터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릎보다 위쪽에 집중해 엉덩이 근육과 고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1일 3분 운동을 처방해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순택 어르신은 목발을 벗고 제 진료실을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무릎이 아니라 삶을 다시 찾은 기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어느 한 부위만 고립돼 있지 않습니다. 발목이 굳으면 무릎이 고생합니다. 엉덩이가 뻣뻣하면 무릎이 희생합니다. 허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따라가고 결국 무릎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만 보려 합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문제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데 바닥만 닦고 수도꼭지는 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을 안 보면 다시 젖고 다시 고통받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나이에도 걷고 싶고 손주와 함께 등산 가고 싶고 시장 보러 다니고 싶다면 통증의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엉덩이 스트레칭, 고관절 회전 운동, 발목 유연성 회복,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3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말합니다. 이제 좀 덜 아픈 것 같아. 움직이기 편해졌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지 통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걸음걸이가 바뀌면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자신감이 올라오면 생활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만 찾으셨던 어르신들이 계단을 선택하십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도 귀찮아 하셨던 분들이 버스 타고 백화점에 다녀오십니다. 예전에는 모임에도 빠지셨던 분들이 이젠 친구들 모임을 먼저 제안하십니다.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무릎이 아닌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딱 3분 매일 습관처럼 몸을 풀어보세요. 이건 그저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을 넘은 삶의 재건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분명 나이 들면 근육은 줄고 관절은 닳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아프기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할 방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할 뿐, 걸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다 늙었어요. 움직이기도 귀찮고 어차피 낫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요 뭐. 그럴 때마다 저는 마주 앉은 어르신의 눈을 꼭 바라보며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통증보다 무서운 건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릎을 더 무겁게 만들고 다리를 더 굳게 만들고 삶을 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생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엉덩이 근육을 느껴보시고, 고관절을 살짝만 풀어보시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순간 몸이 말합니다. 나 아직 괜찮아. 움직일 수 있어. 기억나. 몸은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논밭을 뛰어다니던 그 기억. 손주 손잡고 공원 걸었던 그 감각.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던 그 움직임. 몸은 기억하고 다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 움직임에 여러분의 마음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91세 이남순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누워서만 생활하셨고 걷는 건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3분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따라하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매일 옆에서 무릎을 만져드리고 엉덩이 쪽을 살살 풀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이남순 어르신은 화장실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2달 후엔 사랑채 앞 평상까지 걸어 나오셨고 3달 후엔 시장 입구까지 손녀와 걸어가서 호떡을 사드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말씀하셨다지요. 나는 다시 살아났단다. 이건 그냥 통증 치료가 아닙니다. 삶의 복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릎이 아프다는 건 무릎 자체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가 도와달라는 신호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구조의 시작은 무릎이 아닌 그 위, 엉덩이, 고관절, 그리고 아래쪽 발목입니다. 이 부위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스트레칭으로 살살 풀어주시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넓히고 빛나게 만듭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무릎 말고 여기부터 살펴보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늘 살고 싶어 합니다. 살아 움직이고, 걷고, 웃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작이 여러분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스트레칭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식사 전이 좋아요? 아니면 잠들기 전이 좋을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그 순간, 앉은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 전이면 식사 전, 아침이면 아침, 잠자기 전이면 그때. 시간보다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하루 한 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엉덩이를 풀고 있구나. 고관절을 회전시키고 있구나.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며 하시면 똑같은 동작이라도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실 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숨 쉬듯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들려주듯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앉아있는 자세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의 80% 이상이 평소 앉는 자세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신다거나 한쪽으로만 무게를 실어서 앉는 자세, 혹은 오랫동안 의자에 똑바로 앉아 계신다 해도 허리가 굽고 골반이 뒤로 빠져 있으면 결국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앉을 때는 허리가 펴지고 엉덩이가 등받이에 닿을 수 있게 깊숙이 앉으시고 양 발바닥이 바닥에 잘 닿게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무릎의 하루 피로도를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을 바르게 내딛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의 걸음을 보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발이 바깥쪽을 향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 내측 혹은 외측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가능하면 발가락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 보폭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한 발씩 천천히 정중앙에 내딛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무릎에 가는 하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신발입니다. 너무 딱딱한 바닥 혹은 쿠션이 없는 슬리퍼나 헐렁한 실내화는 무릎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발에 꼭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어주세요. 76세 이영우 어르신은 스트레칭만 하신 게 아닙니다. 걸을 때마다 발의 방향, 보폭, 앉을 때의 자세, 신발 하나까지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2달 만에 등산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무릎에게 너무 오래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그 무릎이 쉬어갈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엉덩이, 고관절, 발목,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만드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다음 계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ChatGPT의 말, 무릎은 늘 희생자였습니다. 진짜 망가진 건 엉덩이, 고관절, 발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위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몸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